우선 어느 가족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 끝부분만 뒷좌석 쪽에서 영화를 봤었는데요. 이 영화를 상영하고 그리고 이런 토크 행사를 하기에는 이 극장의 크기가 가장 어울리고 적합한 곳이 아닐까, 굉장히 친밀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이라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소설가 윤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영화를 평소에 많이 존경심을 품고 봐왔었는데 이런 자리에서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이 영화가 제목부터 가족을 다룬 것이고, 또 윤영 작가님의 최근의 소설 속에서도 가족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단 거기서부터 얘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이 영화 속에서의 가족에 대해서 윤영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고레에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항상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혈연하고 비혈연의 대결일 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과 유대의 대결일 때도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가족이 해체됐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감독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인간 사회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것으로 믿음을 갖고 계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점이 어디서 느껴졌냐면, 이 어느 가족에서도 보면 아빠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는 남자가 있고, 또 엄마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만 내색은 못하지만 듣고 싶어하는 엄마가 나오고, 할머니라고 서로 불러주고 여동생이라고 부르고, 그런 호칭들을 이렇게 서로 불러주는 것에서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그런 설정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가족 얘기를 해오셨는데, 감독님께서 지금 현재까지 최종적으로 어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결론이랄까요? 그런, 또는 앞으로 또다시 가족 얘기를 만드신다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고,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結論が出てないものですが、ああでもないこうでもないといろいろヒットを作ってるんですよね。 별로 이렇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서 계속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それで終わっちゃいけない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万引き家族に関して多分、自分で考えていたのは、家族家族ってことはそんなに意識してなかったけど、父親と母親がいつ父親と母親になるのかって呼んでほしいと思ってた時にはならずに、家族が解体した後に父親になって、父親に関して言うとおじさんに戻るよって言った時からようやく父親になるっていう、遅れて父親になるっていう、家族も解体されたけども、少なくとも子供たちがおそらく場所で過ごした時間を家族のものとして思い出すだろうなと。あとそういう時間差でなっていくものっていう、そういうものとして描いてるのかなと思ったのが今回の映画でした。 네, 어느 가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 제가 영화를 만들 때 생각했었던 것은 가족이라는 말을 의식을 했었다기보다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것, 언제 진정한 어머니가 되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는 아버지로 불려지길 바라는 아버지가 나오고 어머니로 불려지는 어머니가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불려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가족이 해체된 뒤에 그 아버지가 내가 이제 아저씨로 돌아갈게 라고 이제 말을 한 뒤에 비로소 그때 뒤늦게 아버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체가 이 가족은 되었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시간은 늦게 찾아왔더라도 나중에 이제 돌이켜봤을 때 이 가족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나 장소들이 가족이라는 것으로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시차가 있는 그런 과정, 그 시간의 흐름 같은 것을 좀 이 영화 속에 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 마스터클래스 제목을 정할 때 제가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정했는데 거기에 아마도 이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큰 질문이기 때문에 쉬운 답은 없겠지만 윤영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께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작업이라는 것, 창작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생업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가 본인에게 있으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너무 큰 질문이라서 좀 어려운데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문학이 소설 쓰기라는 작업이 옛날에는 굉장히 그냥 저 혼자서 허공에대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에게 말을 거는 행위, 대화 그런 의미가 저는 생긴 것 같아요. 어느 가족에서도 유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제 작업이 세계화의 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부조리함, 불편함 그런 거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불편하고 이상한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행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 혼자 답을 만들어 보려고 할 때도 있는데 답이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럴 때는 그냥 질문을 열어놓는 편이고 그것이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막 들으면서 정말 엄청 공감을 했습니다. 対話って言葉が映画を作ることは何ですかって聞かれてよく自己表現みたいなこととつなげて問われることが多いんだけど大体いつも対話です、世界との対話ですっていう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ですっていう言い方で僕は自分の映画作りというのは語ってきたんだけども、今同じ言葉が多分そうなんだと出て聞けてとても嬉しくなりました。 영화를 왜 만드십니까? 영화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그 자기 표현의 문제로 질문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영화는 그 세계와의 대화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소통이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제 영화 만들기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그동안 말해왔었는데요. 방금 작가님께서 거의 똑같이 그 말을 해주신 것 같아서 들으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世界を変えたいとか変えられると思って作ってるわけでは全然ないんですけど、その前にまず映画を作ることで自分が変わるっていう経験がやっぱり実感としてはあって、もともとは僕はテレビのドキュメンタリーからスタートしてますけど、作りながら自分がもしくは自分が世界を見る目が更新されてるんですか、新しくなっていくっていう経験があって、これはこの仕事は自分を成長させてくれる、豊かにさせてくれるというところが出発点なので、ジャンルは出来映画に変わりましたけども、実感として持ってるのは変わらないですね。そういう経験ができるのでこの仕事を続けているという感じがします。 저는 영화를 그 세상을 바꾸고 싶다 내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제가 영화를 만들므로써 저 스스로가 뭔가 변화해 나간다 라는 경험을 그동안 해왔고 좀 그런 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변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눈의 변화가 뭔가 마치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새로워지어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고 뭔가 내 자신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그런 실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출발한 것은 이제 방송 다큐부터 이제 출발을 했지만 장르가 지금 국영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실감들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 작가님 어떤 그 사정을 거쳐서 작가가 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영화와의 인연 혹은 영화가 끼친 영향 혹시 그중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를 만난 기억 이런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소설을 쓰기 전에 원래 영화 잡지 기자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관심이 많아서 영화 관련 일을 했었고 영화제에서도 잠시 일한 적이 있어요. 영화 관련 일을 하기에는 저는 성격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는 소설이라는 문학을 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영화는 옛날부터 보고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를 봤는데 너무나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윤영 작가님의 소설이 아직 일본에 이제 막 번역돼서 곧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한국의 젊은 작가들, 현대 작가들의 소설이나 이런 문학에 대해서 혹시 접하신 바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ほとんどないんだよね。 거의 없습니다. 最近本当に自分の映画を作るための資料としてしか本を読まない、小説とかノンフィクションとか読まなくなってて本当に反省してます。 저는 요새 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자료로밖에 책을 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픽션이나 문학이나 이런 책들을 전혀 못 읽게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僕もだからもともと小説を書こうと思って大学に行っていて、それからちょっと方向が変わったんだけど、最初本当にこう内向的で、人と話すのが好きじゃなかったし、で当時そのちょうどね、テレビでね黒澤明のね影武者かなんかのメイキングのドキュ
クメンタリーを NHK で見た時にこうメガホンで現場ですごい大きな声出してたんだよね、黒澤明が。で、あ、俺にはできないと思って監督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もんだと思ってたから、その時のイメージってそういう黒澤明とか大島渚とかがイメージだったから、絶対自分は監督の無理だと思って一人で映画に関われる何かをしようと思って脚本を書こうかなと思ったのがスタートなんですけど、今でもあまり現場で大きな声を出さずに映画監督をやっているので、やれるよ内向的でも監督なれるよ。 원래 저도 그 소설을 쓰고 싶어서 대학의 그 문학부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문외 창작가. 거기서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됐지만 저도 그 당시 처음에는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고 사람들과 말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방송에서 NHK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카게무샤의 메이킹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현장에서 메가폰을 들고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이 엄청 큰 목소리로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난 무리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 감독이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나 오시마 나기사 감독 같은 이미지였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감독이라는 직업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무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혼자서 영화에 뭔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것이 저의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저는 거의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영화 감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성격이라도 영화 감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좀 질문 있으면 받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에 불꽃놀이 장면에서 소리는 들리고 보이지 않는 장면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그게 저는 확실히 이해하지 못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あのシーンを最初にカンヌで上映した時に、授賞式後のパーティーで審査員の方たちとお会いして話した時にチャン・チェン、台湾のチャン・チェンが審査員だったんだけど、その時花火のシーンが一番好きだったって言ってくれて、とても嬉しかったんですけど。 칸느 영화제에서 처음 상영이 돼서 수상식 이후에 파티가 있었는데요. 그 파티 장소에서 많은 심사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대만의 장첸 배우가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첸 배우께서도 그 불꽃놀이 장면을 가장 좋아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뻤습니다. 撮影しながら作っていたシーンがいくつかあって、もともと脚本になかったものが随分映画の中では大事なシーンになってるんですけども、花火のシーンも最初の脚本にはなくて、ロケハンでスタッフが家を見つけてきてくれて、みんなで見に行った時にこれだともう日は差さないし洗濯物は表に干せないだろうし、もし近くで隅田川が流れてるんだけど、隅田川の花火大会っていうのがすごい有名なんですけど、花火大会あっても多分音しか聞こえないねっていう話をスタッフとして、あ、じゃあなんかそういう音だけ聞いてるっていうシーンを書いてみようかなと思って書きました。 이 영화에서는 그 촬영을 하면서 새롭게 추가되고 만들어졌던 장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각본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던 그런 중요한,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장면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불꽃놀이 장면도 처음 그 각본에는 없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이 집을 발견하게 돼서 함께 이 집을 보러 가게 됐을 때 다 같이 스태프들과 얘기를 했던 것이 이 집은 굉장히 비좁고 해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빨래를 널기도 어려울 것이고 이 집 근처에는 수미다강이라는
불꽃놀이 축제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강이 있는데 만약에 불꽃놀이를 여기서 그 대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 집 구조상 이 집에서는 소리밖에 안 들리겠구나 뭐 이런 얘기를 스태프들과 나누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번 소리만 들리는 불꽃놀이 한번 장면을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때 쓰게 됐습니다. そういうなんか場所から発想したシーンというのは大体うまくいくような気がします。 그렇게 장소로부터 뭔가 영감을 얻어서 착상을 하게 됐던 장면은 대체로 좀 영화로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쇼타입니다. 처음에 쇼타군은 본인을 지칭할 때 오래라고 얘기하는데 잡히고 난 이후부터 보크라고 지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떤 신명의 변화가 있어서 본인을 지칭하는 그 단어가 달라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韓国の字幕はそうなってる。 한국어 자막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ああ、本当。そっかそっか。ちょっと待ってね、どこで変えたか今。定かでなくなってきてるぞ。 어느 타이밍에서 제가 바꿨었는지 지금 で 심해지어가 も呼び方をこれなんつうのその呼び方もそうだし、みんなが仮の名前を持ってあそこに集まってきてるっていうそういう形にしたかったんだよね。でその名前を使うのにいろんな感情で必ずしも嬉しいだけではない感情で別の名前を持ってあそこにいるっていう形を取りたいと思ったのが前提としてはありました。ちょっと通訳してる間に考えがちょっと。 호칭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인데요. 이 가족들은 다 본명이 아닌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모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쓸 때는 거기에 그 기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복잡한 심정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 모여 있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것이 우선 전제로 있었습니다. 一人称どこで書いたかちょっとねごめんねはっきり記憶がないんだけど翔太の、ある種の成長のプロセスで一つは花火の前の日の夜に花火の日の夜に、父親にこう話しかけてやめろって言われたっていう万引きはやめろって言われたんだっていう話をするところがあってあの辺りからこう自分がしてることに対する罪悪感が芽生えてそれまで絶対だった父親がちょっとこう揺らいでいくっていうのかなその成長がこう家族を内側から壊していく形にしようと思ったんだけどその段階で一つとでその後はもうすごく分かりやすく髪の毛切りましたけど施設に行ってから喋り方も含めてこう変えていくって2段階に少年の成長を描いてそれをこの映画の後半の縦軸にしようというふうには思ってました。 제가 정확하게 그 복구에서 올해로 어느 시점에서 바뀌는가는 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우선 쇼타의 성장 과정을 나타내는 어떤 축을 두 단계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꽃놀이가 있었던 날 아버지에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좀도질하는 것은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쇼타 안에는 죄악감, 죄책감 같은 것이 싹트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존재가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고 그 다음에 그 쇼타의 성장으로 인해서 안으로부터 이 가족의 붕괴돼가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우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시설에 간 뒤에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좀 말투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년의 성장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감독님 영화는 항상 진실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 방금 그 영화에서도 가족이란 무엇이고 관계란 무엇인가 진실된 관계, 진실된 가족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신작도 제목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추상적인 질문일지도 모르겠지만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진실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大きな質問 굉장히 큰 질문을 해주셨네요. 人間には手にできないものだ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手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
인간은 손에 잡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だから求めるんじゃない 그렇기 때문에 갈구하는 것이 아닌가. それが不幸を生むこともあるし 그것이 때로는 불행을 낳기도 하고요. そんな姿そういうそうですねそういう姿をいろんな形で描いているような気がしますね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다양하게 그동안 표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린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그 만피케 가족한테 돌아가려는 시도를 혹시 했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감독님의 견해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戻っていけたのかそうですねこの映画を作る上でいくつかのその養護施設の取材をさせてもらった時に日本の場合なかなかその制度的に、非常にその血縁の親を重視する傾向があってですね、虐待が認められてもほぼまたその両親のところに戻されるっていうケースがほとんどなんだよね。で親もそれは取り戻そうとするし子供もその肉親のもとに戻りたいと思うっていうケースがほとんどでまた繰り返すもちろん繰り返さない人たちもいるんだけど繰り返すことによって不幸が生まれていくっていうこの映画を見た、フランスを含めてヨーロッパの人たちが一番疑問に思うのはあの子が実の母親のところに戻されるっていうところに一番疑問を抱いていて、ヨーロッパだと必ず引き離されて保護されて親とはもう一緒に暮らさないっていう選択肢が用意されるんだけど日本は多くは戻るんですよね。あの子がだから本当は多分あの家で暮らしたいと思う気持ちもあるでしょうしなんだろう実の母親のもとに戻って不幸な人生を送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描いたつもりはないんですけど戻って彼女が母親に対して首を振る初めて自分の意思を言葉ではないけれども表現するっていうその意思を持ったっていう終わりにしよう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ね。 영화를 만들 때 제가 준비를 하면서 몇 군데 그 아이들 보호시설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그 혈연 부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그래서 학대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또 그 부모 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다시 되찾으려고 하고 아이들도 그 학대를 했던 친부모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한번 보호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을 때 같은 일이 반복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반복이 되면서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유럽이나 그 프랑스 쪽에서 상영이 됐을 때 그분들이 가장 그 궁금해했던 것이 아이들이 실제 부모한테 왜 가게 됐느냐 이것을 다들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럽에서는 격리가 되거나 이런 학대가 있었을 때는 그 아이는 보호를 받고 평생 그 친부모하고 살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원래 가족과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 유사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가 그 부분보다는 이 어머니한테 돌아갔을 때 어머니에 대해서 그 고개를 젓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 의지를 좀 말이 아닌 어떤 행동으로 표현하는 자신의 의지를 갖게 되는 엔딩으로 끝내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 클래스의 제목이 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잖아요. 영화든 소설이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다가온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럴 때는 어쨌든 계속 나아가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떨치거나 회복하거나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소설로 하기는 되게 불가능한 일 같습니다. 그냥 쓰는 사람이 바뀌고 읽는 사람의 내면이 가끔 바뀌는 일이 있긴 한데 그것은 마치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소설 속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내가 아니라도, 내가 이야기를 끝내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その体験を見た人に共有してもらうことで少しずつその自分も含めた世界の見え方がそれまでこうのっぺりとしたものとして見えてたものの中に少し陰影が見えたり少しのシワが見えたりディテールが少しずつ見えてくるんじゃない世界のそういうそれは一人でできる作業じゃないからさいろんな人がそこに一本線を足していくでそのことによって世界の見え方がちょっと変わるっていうそういうこう壮大な作業にちょっとだけ参加してるっていう感じそこでそうやってるのが自分だけじゃないって気がつけば多分絶望はしないと思うんだよ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성장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 자신을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됐던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가 느낀 체험들 이런 것을 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조금씩이라도 그동안 평면적으로 보였던 속에 음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거기 작은 별이 보인다거나 조금씩 그 디테일들이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선에 저도 뭔가 그 선을 하나 더해가는 얹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나감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대한 어떤 작업에 저는 아주 조그만한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나 혼자만 하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